네, 인공지능 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신경망과 딥러닝에 관련된 주제의 마지막 부분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 그 숙제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CNN 모델에 대해서 이그샘플과 함께 조금 자세하게 봤습니다. CNN은 딥러닝 모델 중에서 특히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고, 이미지로부터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조는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투 디멘셔널 컨볼루션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 위에서 어떤 필터라고 부르는 어, 가중치로 표현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제 쭉 움직여 가면서 그 인너 프로덕트를 수행한 결과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제 이미지의 경우에 우리가 필터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패턴, 어떤 특징들을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딥러닝 모델에서 이 투디멘셔널 컨볼루션이 수행되는 그런 구조는 어, 이렇게 그 인풋에서 그 다음 레이어의 어떤 아웃풋이 계산될 때 풀 커넥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필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적인 커넥션이 되고, 네, 이때 이제 같은 가중치를 갖는 그런 커넥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2D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미지를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값들이 이 이미지 안에 이 필터에 해당하는 특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32 by 32의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5 by 5의 필터가 정의됐다면, 네, 이것이 이제 투디멘전al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분적인 커넥션이 됐다고 하면 웨이트가 쉐어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웨이트의 개수는 풀 커넥션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가중치가 정의되는 거고, 컨볼루션한 결과는 이 그림처럼 28 by 28의 피처 맵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하면 그만큼의 여러 개의 필터 맵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디멘전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네, 컨볼루션을 수행할 때 우리가 스트라이드라는 것은 한 번에 몇 그 픽셀씩 이동하면서 계산을 하느냐를 의미하게 되는데, 스트라이드가 기본적으로는 1이지만 2, 3, 4 등 다른 그 스트라이드가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돼 나오는 피처 맵의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또 디멘전을 맞추거나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인풋 데이터에 패딩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 연결돼서 다중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고, 네, 각각의 또 레이어에 우리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풀링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맥스 풀링이라고 하면 예컨대 2x2의 맥스 풀링을 한다 그러면 전체 4개의 데이터 값 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해 나가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여러 단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고, 그래서 얻어진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fully connected 된 멀티 레이어를 우리가 두게 되면, 그 결과로서 이제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이그샘플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들을 하게 된다는 건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이제 그 투 디멘셔널 이미지로 표현된 그 X나 O를 쓴 그런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지금 입력으로 주어진 게 X인지 O인지 판단하는 그런 모델이고 이걸 이제 CNN을 이용해서 구축하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이미지들 이 각각 그 데이터로 우리가 표현하면 다 다른 것들인데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는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X, 아래와 같은 것들이 O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개의 필터가 정의됐다고 하면 첫 번째 필터, 두 번째 필터, 세 번째 필터가 각각 어떤 특정적인 어떤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필터를 지금 여기 제시된 이런 이미지에서 2디멘셔널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된다면 각각의 위치에서 인너 프로덕트를 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인너 프로덕트를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다르게 될 텐데 네,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피처 맵은 이런 결과가 될 거고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이 이미지의 이 필터에 해당하는 이런 특징이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지 그런 정보를 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서로 다른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컨볼루션을 수행한 결과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 네, 폴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선택하면서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컨볼루션 그리고 폴링을 수행하는 여러 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이제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예컨대 마지막에 이런 그 차원이 줄어든 세 개의 피처 맵을 얻게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본래 이미지의 어떤 특정한 특징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이걸 플래튼 한 다음에 이걸 인풋으로 받아서 우리가 풀리 커넥트된 신경망에 적용하면 예를 들면 가중치가 지금 굵은 선으로 표현된 게 높은 가중치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네, 지금 이런 그 피처 맵으로부터는 X가 높은 값을 얻게 될 테고 이런 피처 맵으로부터는 O가 높은 값을 얻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 모양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결국 네, 대각선 부분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피처 맵으로부터 굵은 부분에 높은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x가 5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될 거고 x로 이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된 레이어도 당연히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구성될 수 있는 거고 네, 최종적으로 그래서 CNN 모델이라는 것은 두 디멘셔널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여러 레이어를 거치고 거기서 얻어진 값을 다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네, 이걸 이제 적절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로 포워드 컴퓨테이션을 한 다음에 주어진 정답 y가 있을 테니까 그것과의 에러가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 되면서 이 모델을 표현하고 있는 가중치들을 네, 그레디언트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224 by 224의 컬러 이미지를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거였죠.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봤는데 알렉스넷은
그래서 이러한 인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5레이어의 컨볼루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풀리 커넥티된 레이어가 있는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보면 그 컬러 이미지로부터 11 by 11의 필터 96개를 써서 피처 맵을 얻고, 다시 5 by 5 필터를 써서 그 다음 단에 피처 맵을 얻고, 그 다음에 3 by 3 필터, 이렇게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이 피처 맵을 가지고 4096개의 뉴런이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를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00개의 그 각각의 클래스의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표현되는 1000개의 아웃풋을 얻는 거죠. 네, 이미지넷에 그 120만 개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수행했고, 네, 그 결과 여기 예시들을 우리가 봤는데, 전체적인 그 모델의 정확도는 탑 1을 맞추느냐 하는 에큐러시에서는 한 63% 정도, 탑 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5% 정도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네, 거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 여기 CNN 관련해서 한 장 더 있었는데, CNN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다루는데 사용하는 모델인데, 이미지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CNN이 뭐 텍스트와 관련된 데이터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딥마인드를 인수한 구글에서 이제 개발한 거죠. 어, 두 사람이 두는 게임이라서 우리가 학기 초에 이야기했던 그 게임에서의 서치, 그런 방법들이 당연히 적용이 되면서 여러 수 앞을 차례차례 봐나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네, 그런데 이때 완전히 그 무작위로 보는 게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학습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다음 수의 적절한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해나가면서 서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라는 것은 약 3천만 개의 실제 프로 기사들이 둔 기보로부터 얻은 XY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바둑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죠? 19 곱하기 19개의 포지션이 있는 건데 총 361개의 위치에 어느 돌이 어떻게 놓였느냐가 현재의 바둑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림에 예시로 돼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순간에 지금 바둑판의 배열은 빈칸인 것을 0, 예를 들면 흑돌이 있는 것을 1, 백돌이 있는 것은 마이너스 1로 표현해서 19 by 19의 어레이로 즉 361개의 값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Y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다음 적절한 착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답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프로기사의 기보로부터 이런 경우에 다음번 착수는 여기가 됐더라 하는 그 XY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Y도 그러면 총 361개의 포지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바둑판의 배열도 하나의 이미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어, 총 13개의 레이어를 갖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포지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CNN이 다음에 그 착수할 수 있는 총 361개의 위치에 각각에 대한 그 확률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그 태스크에도 우리가 CNN을 쓸 수 있고, 여기 보면 인풋 단에서 그 컨볼루션이 일어날 때는 총
48개의 피처 맵을 써서 컨볼루션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알파고의 그 다음 버전의 모델은 이 강화 학습을 써서 구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화 학습을 쓴다는 것은 사람이 플레이한 그 기보 데이터를 써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룰만 가지고 있는 그 에이전트 둘이 서로 그 이제 바둑을 실제로 두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두어야 되는지를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은 X일 때 Y다 하는 정답을 줘서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련의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우리가 리워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액션의 룰을 이제 학습하는 건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리워드라는 것이 끝까지 바둑을 플레이한 이후에 졌다 이겼다가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그런 모델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강화학습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러닝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투디멘셔널 데이터를 다룰 때 CNN이라는 모델을 쓴다면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가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네, 중간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y를 값을 이제 예측하려고 하면 x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네, 여기는 지금 좀 다른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중치, 여기 u라고 되어 있죠. x가 들어가고 가중치가 있으면 가중치를 곱해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h가 계산이 되고 히든 레이어의 뉴런의 아웃풋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그것에 또 그 다음 단에 적절한 웨이트, 여기서는 v라고 표현된 웨이트를 곱해서 또 아웃풋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같은 인풋 X가 들어가더라도 A, B, 그 다음 X가 들어갈 때와 C, D, 그 다음 X가 들어갈 때는 이건 서로 다른 시퀀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계산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중간에 동그란 서클이 있죠. 그래서 X로부터 H가 계산이 될 때 기존의 인풋만 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인풋에 의해서 계산됐던 H를 같이 인풋으로 받아서 물론 이때도 여기에 적절한 가중치 W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그 현재 X와 이전 타임의 H로부터 그 다음 타임의 H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A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또 B가 들어갈 때는 이전 H 값과 함께 H를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 또 X가 들어갈 때는 또 이전 H 값과 함께 새로운 이제 아웃풋을 계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계산이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쭉 펼쳐놓고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즉 T라는 타임에 아웃풋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T라는 타임에 인풋이 들어가고 네, H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X에 해당되는 가중치를 곱한 후에 이전 타임의 H값 여기에 물론 해당되는 가중치를 곱한 이것을 모두 합해서 그거로부터 H가 결정된다는 거. 네, 이 합한 값을 G라고 했을 때 G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면 그것이 이제 H가 됩니다. 네, 아웃풋 OT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H의
네, 해당되는 가중치 V를 곱해서 아웃풋 O가 계산되고, 네,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적용시켜서 이제 Y의 예측값을 얻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결국 주어지는 데이터라는 것은 X, 이런 시퀀스에 대해서 정답, Y, 이런 시퀀스가 정답이다 하는 게 데이터가 주어지고,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인풋이 이런 시퀀스, 그리고 아웃풋을 이런 시퀀스로 내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구조는 사실은 이제 앞에 왼쪽의 그림은 하나의 레이어만 갖고 피드백 루프가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 계산이 일어나는 걸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보면 이것은 멀티 레이어의 딥 뉴럴 네트워크의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네, 똑같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죠. 인풋 들어가고 설정된 웨이트로 아웃풋이 계산되고 에러가 있을 때 그것이 백프로포게이션 되면서 가중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과정을 자세히 수식으로 풀거나 하는 것은 안 할 거고 그 이제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 구조상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BPTT,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계산됐는데 정답이 있으니까 로스가 있겠죠. 네, 로스로부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러가 백프로퍼게이션 되는 것은 먼저 OT 플러스 1에서 보면 이 RNN이 계산하는 OT 플러스 1이 있고 정답으로 주어진 YT 플러스 1이 있겠죠. 네, 로스가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게 되겠죠. 그런데 로스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OT, OT-1 등등에 있을 테니까 예컨대 OT에 있는 로스는 또 마찬가지로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가중치들을 조절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되면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게 된다는 거고 네, 이때 보면 앞서 모델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가중치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U라는 가중치와 V라는 가중치 그리고 피드백이 일어나는 부분에 W라는 가중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펼쳐놓고 봤을 때 예컨대 이 W라는 가중치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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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은 가중치인 것이겠죠. 이 모델을 보면 네, 따라서 모든 가중치가 여기서는 예컨대 이 W가 다 같은 가중치로 또 V도 다 같은 가중치로 U도 다 같은 가중치가 어, 되도록 우리가 어, 같은 값을 갖게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네, 각각의 이 시퀀스에 해당하는 아웃풋에서 이제 에러가 백프로포게이션이 되니까 여기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합쳐져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한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의 그 RNN은 이제 다양한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가 포함된 다양한 태스크에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본 것은 이런 거였죠. X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Y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클래스의 이미지냐. 네, 그런데 이제 X가 시퀀스가 들어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트라는 것은 단어들의 시퀀스입니다. 그죠? W1, W2, W3 이런 단어들이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건데
네, 이런 시퀀스 X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하나만 있는 이런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가 이게 좋다는 이야기인지 나쁘다는 이야기인지 파지티브 또는 네거티브를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네, 단일한 아웃풋 파지티브 또는 네거티브를 결정하는 게 되겠죠. 네, 그러면 RNN의 모델은 중간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텍스트, 즉 시퀀셜한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출력도 시퀀셜한 데이터가 되는 이런 태스크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텍스트 센텐스인 것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독일어 센텐스인데 해당되는 영어 센텐스가 출력으로 나오는 문제다. 이걸 우리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죠. RNN 모델을 이 그림과 같이 구성해서 어, 독일어 문장과 영어 문장을 페어로 가진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이걸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는 인풋은 그냥 단일한 하나의 이미지인데 아웃풋이 시퀀스로 나오게. 그러면 어떤 텍스트 아웃풋이 그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훈련돼서 적절한 텍스트 아웃풋이 나오게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어떤 적절한 태스크가 나오게끔 훈련된 그 학습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네, 또는 이미지의 시퀀스가 이렇게 주어져서 그러면 여러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인풋, 비디오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역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지만 또는 각각의 장면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링을 붙이는 그런 태스크에 만약에 RNN 모델을 쓴다면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퀀스가 시퀀셜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태스크에 RNN 모델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네, 다양한 또 변형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LSTM이라는 LSTM은 네, 이게 지금 시퀀스를 우리가 인풋으로 받는 그런 모델인데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 레이어의 그 개수를 나타내게 되겠죠.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vanishing gradient 어,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어, 그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소실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LSTM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그 중간 값들을 보존하는 그런 모듈들을 도입한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컨셉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겁니다. 네, 뭐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고 RNN이 이제 어떤 거다 하는 데까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CNN 또는 RNN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경망 모델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부를 실제 한번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간단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이제 포목 4에 냈는데 그 프로그래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제 계산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으로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할 수 있지만 라이브러리를 써서 간단하게 그 학습을 진행하는 걸 해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기본 프로그래밍 알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클러는 머신러닝 그 라이브러리 중에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고,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 아나콘다 패키지를 쓰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은 지금 사이클런의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클런의 이게 이제 그 첫 화면인데 보면 기본적인 그 이제 개념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은 머신러닝,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클러스터링 또 디멘전 리덕션, 모델 셀렉션, 그다음에 데이터의 프리 프로세싱 등 다양한 그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함수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위에 메뉴의 유저 가이드에 가서 보면 예,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nearest neighbor 가서 보면 예, nearest neighbor 방법이 뭔지 또 그걸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 API라는 메뉴를 가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각각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API 레퍼런스에 보면 이게 그룹별로 다양한 지금 그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볼 텐데 그것은 밑에 어, 뭐가 많군요. 네,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MLP 클래시파이어라고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클래시파이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는 이걸 써서 한번 학습을 진행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이 모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은 앞에 유저 가이드 같은데 이제 참고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쭉 그 살펴본 거죠.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네, 이게 뭐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이 클래스에서 쓰는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이 우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어떤 솔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쓰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어, 또 뭐가 있죠? 기본적인 게 네, 넘버 오브 네, 여기 맥스 이터레이션을 총 몇 번까지 이터레이션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 안에 애트리뷰트로 지금 주어지는 것은 네, 우선은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코에피션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것이 이제 학습을 하고 났을 때 우리가 가중치 W, weight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coefficien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coefficient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loss 이런 값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소드로서 여기 보면 이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클래스에 제공되는 메소드는 fit, 그 다음에 이 predic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fit이 뭐냐 하면 어, 이제 데이터 XY 학습을 위한 데이터 XY를 줬을 때 위에 설정된 파라미터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수행하는 메소드.
그다음에 predict는 어떤 x를 주었을 때 지금 학습된 그런 그 모델에 의해서 y 값을 예측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만약에 상세한 내용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MLP 클래시파이어에 기술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지금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봤는데, 이제 숙제에서 하려는 것은 이 그 사이클런의 MLP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손으로 쓴 글씨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문제를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핵심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셋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 예컨대 이미지 데이터든 어떤 다른 데이터든 데이터를 모두 읽어와서 어레이 형태로 일단 준비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예컨대 X라는 것이 네, 이것이 이제 우리 X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당뇨병 진단을 하는 그런 데이터 X라면 8개의 속성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네, 28 by 28 이미지라면 784개의 픽셀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X에 대해서 Y 값이 뭐다 하는 게 주어져 있는 게 하나의 어, 학습을 위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 전체를 우리가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와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인덱스 1000까지 요거는 1000부터 끝까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금 위와 같이 설정을 한다 그러면 네, 요만큼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거고 네, 요만큼이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소스 그 코드들을 이제 그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코드를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틀은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사이클런에서부터 이렇게 임포트를 한 다음에 네, MLP 클래시파이어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다양하게 정의가 되겠죠. 예를 들면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내가 어떻게 설정한다든지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fit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그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셋을 주고 fit 해서 학습을 시키면 네, 거기에 의해서 이 주어진 모델의 클래스의 이제 학습 모델이 트레이닝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게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predict라는 메소드를 써서 새로운 예컨대 이미지를 주고 predict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측된 y 값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fit하고 predict 하는 과정을 거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웍에서 지금 하라고 한 문제는 이 손글씨를 인식하는 건데 이 손글씨 데이터셋으로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인데 여기 보면 손으로 쓴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이제 있죠. 이게 이미지로 제공이 됩니다.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7만 개고 그러니까 글자 하나당 7천 개씩의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거겠죠. 네, 각각의 이미지는 28 by 28 픽셀, 총 784개의 픽셀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랬을 때 클래스는 총 10개, 그래서 0부터 9까지
y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x로 주어지면 여기에 대한 y는 이것이 8이다. 이 코드들이 지금 같이 제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핵심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load mat라는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어오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라는 부분과 레이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을 우리가 데이터 쪽을 X, 레이블에 해당하는 걸 Y라고 하고 그걸 이제 어레이로 우리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변환을 하면 X와 Y를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뭔지 보고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X는 그래서 여기 X.shape 하게 되면 numpy에서 이 디멘전을 출력하는 건데 7만 바이 784라고 돼 있죠. 총 7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 784개의 값으로 즉 784개의 속성 픽셀 값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표현되는 겁니다. y는 7만 개의 하나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정한 숫자의 이미지이고 이것은 그 숫자는 0이다 하는 데이터를 여기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을 이렇게 로딩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준비된 XY 어레이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찍어보면 첫 번째 인덱스 제로의 X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가 다 된 건 아니고 784개의 픽셀 값이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X에 대한 Y 값은 보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픽셀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긴 어려운데 여기 그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그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28 by 28 2디멘전으로 플롯을 해보면 요런 그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면 이것은 0에 해당하는 뭐 그림인 걸로 인식이 되죠. 네, 요 각각의 픽셀 값이 여기는 픽셀 값이 0, 0, 0, 0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여기 어디쯤 와서 요런 값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51, 159, 254. 네, 픽셀 값은 0부터 150, 255까지이고 0이면 검은색, 255면 가장 밝은 색이 되겠죠. 네,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자, 그것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눴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총 7만 개 중에 6만 개를 트레이닝을 위해 쓸 거고 나머지 만 개를 테스트를 위해 쓰기 위해서 이름을 구분해서 지금 붙였죠. 네, 이제 어떤 모델을 써서 할 거냐면 우리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룹에서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을 지금 쓸 겁니다.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온 다음에 MLP 클래시파이어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지금 다 써 있지 않지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예컨대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50, 50 이렇게 우리가 준다면 지금 만들어진 그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풋은 784개의 픽셀 값이 들어오는 거고 히든 레이어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레이어에 50개의 뉴런, 두 번째 레이어에 50개의 뉴런이 있죠. 인풋은 784. 그리고 아웃풋이 10개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이렇게 구성된 신경망을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은 fully connected 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자,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건 그 준비한 트레이닝 데이터 XY를 주고 fit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여기 보는 것 같이 이터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면서 네, 학습이 수행이 되고 네, 그때마다 로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아까 우리가 이 멀티레이어 MLP 클래시파이어의 로스 커브라는 걸 우리가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로스 커브를 플로팅을 해보면 이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로스 값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로스 값이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낮아지게 되면 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습이 다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코에피션트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를 써서 실제 그 학습된 그 가중치 파라미터들을 보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정확도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MLP 스코어라는 메소드가 지금 제공이 돼서 네,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를 측정하면 99%, 테스트를 가지고 스코어를 측정하면 97%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학습이 다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하려는 건 결국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는 거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이제 프리딕트 메소드를 써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뭐 트레이닝에 이미 쓴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예, 이미 어떤 인덱스를 하나 잡은 겁니다. 35,000이라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example 1이라고 하자. 가서 보면 이걸 이제 플로팅을 위에서처럼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프리딕션을 해보면 그걸 5로 예측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가 5만인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2디멘전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 프리딕션을 해보면 8이라고 인식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면 되는데 호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은 2주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주 말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볼 것 같은데 그 전에 최종 그 제출을 하고 샘플 답안을 볼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중간에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할 그 강화학습에 관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간을 2주로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호목 3에선가 아마 봤던 그 똑같은 문제의 데이터입니다. 세 가지 속성으로 표현되는 사람에 대해서 보트, 클래스,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하는 건데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학습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학습을 할 텐데 그걸 우선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 예, 사실은 계산량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아주 간단한 한 스텝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를 쓰고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스퀘어 에러로 잡고 그 다음에 피처 값들을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이제 그 백프로파게이션 실제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생긴 걸로 하냐 하면 인풋은 속성값 3개가 x1, x2, x3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바이어스를 위한 인풋 하나까지 해서 총 4개의 인풋이 있는 거죠. 히든 레이어는 하나를 잡는데 2개의 뉴런만 잡습니다. 아웃풋에는 플러스에 해당하는 뉴런 하나,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뉴런을 잡고 그랬을 때 전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보이라는 거고,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계산은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는 여기 1번 데이터 하나만 쓰고 학습도 딱 한 번, 백프로포게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수행하자. 네, 전체 우리가 학습될 가중치는 4 곱하기 3, 그 다음에 4 곱하기 2,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2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아웃풋 1번 뉴런에 연결된 가중치 3개,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도 1번 뉴런에 연결된 가중치 4개만 계산을 해보자 하는 거고, 초기 값은 전단에 있는 것은 전부 0으로,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 연결된 초기 값은 0.1로 하고, 학습 개수는 이것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로 설정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냐 하면 이 데이터 1번이 들어가서 초기 값을 가지고 포워드 컴퓨테이션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이 진행되면서 가중치가 한 번 업데이트 되는 걸 수행하라는 거죠. 네, 그걸 진행하면서 이제 수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계산 과정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웨카를 돌려보라는 건데, 웨카에 보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위 데이터로 ARF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이 된 것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얻어진 모델 가지고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보트 값을 예측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는. 네, 이미 홈워크 3에서 비슷한 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프로그래밍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 그 당뇨병을 판단하는 데이터, 우리가 이미 지난 숙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을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데이터는 이렇게 CSV 포맷으로 이 5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1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구분돼서 제공이 되고, 네,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포게이션 트레이닝을 하는 그 파이썬 코드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그 부분의 파이썬 코드,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한 요 코드가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SLP, SGD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이썬 코드를 보면 일부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실행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보면 이 앞서 작성한 이 코드를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실제 학습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여기 주어진 걸 그대로 앞에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잘 작성됐다면 이제 원하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SLP, SGD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에 제공되는 파일인데, 네, 위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가서 보면 먼저 numpy, pandas, matplotlib 이런 걸 이제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load data라는 함수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잠시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제공되는 데이터를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읽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읽어오면 그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읽어드려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 뭐죠? 그 numPy를 써서 어레이 형태의 x, y를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죠. 네, 이 부분부터 여기 지금 여기 fill your co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작성하면 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들이 뭔지 아니까 네, G가 주어졌을 때 O가 계산되는 부분에 한 줄의 코드를 여기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SL 퍼셉트론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네, 여기 보면 rate, iteration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게 돼 있고, 네, 이 안에 메소드로서 아까 얘기한 fit 같은 게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건데, fit은 XY 데이터를 받아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데이터의 개수고 d는 데이터의 디멘전이고 w가 바로 우리의 이제 그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의 벡터죠. 네, 여기 보면 포문이 돌아가면서 전체 데이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돼 있는 횟수만큼 진행하게 돼 있는데 위에 보면 디폴트는 10만 번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XY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계산을 한 번 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은 업데이트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씩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i가 쭉 진행하면서 그죠? 데이터의 개수가 어, 전체 이터레이션의 개수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이터레이션은 10만 번인데 데이터는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0번까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면 어, 그 다음 데이터는 인덱스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눈 나머지로 이렇게 어, 예를 들면 10,000 다음에는 이제 다시 0번으로 돌아가서 0번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한 개씩의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 핵심 부분이 이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네,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X로부터 현재 모델의 아웃풋을 계산하고 네, 그거로부터 델타를 계산해서 W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작성하면 되고 네, 로스라는 것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그 로스 값을 계속 누적을 해서 요 밑에 보면 이제 전체 n번의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값을 누적한 다음에 평균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원 이포크에서의 평균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로스를 로시스라는 리스트에 계속 하나씩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쓸 거고 네, 그 이외에는 어, 위에 이런 그 핵심적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공된 함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일부 부분을 역시 여러분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뉴런에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x와 파라미터 w가 주어지고 그러면 x 곱하기 w 한 다음에 거기다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시키면 아웃풋이 계산되는 거죠. 네, 이것도 각각 한 줄짜리 뭐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스라는 건 스퀘어 에러로 지금 계산하는 걸로 돼 있고 네, 밑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프리딕트라는 건 인풋 x가 들어갔을 때 프리딕트, 즉 1이냐 0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x로부터 액티베이션이 된 아웃풋을 계산하고 그 아웃풋이 0.5보다 크면 1 아니면 0으로 y 해시라는 걸 계산하도록 정의된 함수입니다. 네, 따라서 마지막 여기 accuracy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x가 주어지고 y가 주어지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x로부터 y 값을 예측하고 네, 그러면 y 값과 같은 주어진 y와 같으면 이게 맞춘 거고 이게 틀리면 어,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주어진 y 값과 예측한 y 값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걸 전부 다 카운트를 하면 그게 틀린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총 데이터의 개수 n분의 틀린 거의 개수가 이제 에러의 비율이 될 테고 1 빼기 이걸 하면 accuracy가 되겠죠. 네,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이 중에 요 핵심 되는 부분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작성을 해서 네, 그 다음에 같이 주어진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보면 네, 이런 부분이 쭉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여러분이 그 작성한 그 파이썬 코드에 있는 어떤 함수나 클래스들을 써가면서 이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제가 run을 클릭할 때마다 이 해당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아까 로드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어지는 건데 네, 임포트한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 파일을 여기 지금 PD가 판다스라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판다스를 써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것은 아까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한 5개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헤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멀라이즈 된 값들로 되어 있고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요 레이블이라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컬럼에 있고 그 다음에 8개의 속성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네, 주어진 로드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제 어레이 형태로 x, y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얻어진 x 트레인의 디멘전을 보면 500 by 500개의 데이터가 각각 9개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라는 거죠. 네, 어떻게 생겼나? 5개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네, y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500개의 어떤 값들, 즉 벡터가 되겠죠. 네, 가서 보면 첫 번째 데이터는 뭐 양성, 두 번째 데이터 양성, 세 번째 음성 이런 클래스 레이블을 지금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y가 지금 어레이 형태로 준비가 됐고, 네, 시그모이드 여러분들이 작성하라 그랬죠. 시그모이드 임포트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0 레인지에서 0.1 단위로 우리가 플롯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되고, 네, 이제 여러분이 그 작성한 코드가 포함된 퍼셉트론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이터레이션과 레이트를 적절히 설정을 하고, 네, 아까 설명한 것처럼 퍼셉트론 그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휙 수행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포문이 돌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네, 학습이 끝났고 학습된 결과인 W를 우리가 프린트해 보면 이렇게 9개의 가중치가 학습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싱글 뉴런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코드 안에 보면 이 로시스라는 거에 그 이포크가 진행되면서 로스 값들을 쭉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로스 값을 역시 플로팅을 해보면 네, 이와 같이 이포크가 진행되면서 로스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파일에서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어떤 값들을 찍어보거나 그런 걸 물론 이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0번과 현재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이 수행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하겠다. 그러면 네, 도트 프로덕트를 한 G값, 거기에 시그모이드를 적용한 O값 이런 걸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 네, 지금 0번 데이터에 대해서 이 그 싱글 뉴런의 아웃풋은 0.84가 된다는 얘기죠. 네,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의 실제 y 값을 찍어보면 1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에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학습이 다 된 후에 우리 get accuracy라는 함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ccuracy를 계산해서 출력해 보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74%,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81%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다. 확인할 수 있고, 네, predict라는 함수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3개의 새로운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임의로 지금 주었습니다. 8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각각 3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봤을 때 뭐냐? 결과값은 첫 번째 환자는 양성, 두 번째 음성, 세 번째 양성으로 예측이 된 거죠.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잘 나오도록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할 일은 더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어, 라이브러리 펑션을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아까 설명한 MNIST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건데, 총 6만 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쓴다. 이렇게 돼 있고, scikit-learn의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멀티레이어 그 퍼셉트론이라는 역시 이름의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제공되는데 거기에 또 몇 개의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펑션을 쓰는 그런 그 코드 라인으로 채워서 진행을 하면 되고 이때 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정하라는 거고 이터레이션과 러닝 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솔버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핵심 빈칸만 채워서 이제 실행을 시킨 결과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든지 학습 계수나 그 이터레이션 수를 변경시킨다든지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고 그 결과를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네, 여긴 지금 이제 실제 실행을 한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에 이 부분이 MNIST 데이터셋을 읽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손댈 필요가 없고 네, 아까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XY를 디멘전을 확인하고 어레이로 이렇게 바꾸는 거였죠. 다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X0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Y0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 네, 2디멘셔널 플로팅을 해보면 이런 그 이미지다.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네, 6만 개 대 만 개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정한 다음에 네, 여기 보면 여기 다시 fill your code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MLP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 한 다음에 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이제 멀티레이어 모델을 설정하는 거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뒤에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의 구조라든지 러닝 레이트 등등을 설정을 하면 이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여기 설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서 실제 트레이닝을 해라. 한 줄짜리 코드에 해당되겠죠? fit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트레이닝이 이제 실행이 되고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을 테고 네, 로스 커브라는 게 이제 애트리뷰트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API 가서 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역시 플로팅을 해보면 여기서 로스는 어떻게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스코어라는 메소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과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네, 지금 위에 설정한 대로 하면 99%, 97% 정도 나온다는 거고 네, 임의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네, 일단 플로팅을 해보면 35,000이라는 인덱스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네, 프리딕션 하는 거죠. 역시 프리딕트라는 메소드를 써서 실제 이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결과가 뭐로 나오나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습이 됐다면 이 모델은 결과를 5로 낼 테고 네, 인덱스 5만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 프리딕트 해보면 8이라는 결과를 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네, 해보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것은 뭐 양이 얼마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나 문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강화 학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격자 공간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돌아다니면서 강화 학습이 진행되는 건데, 돌아다니다가 요 위치에 오게 되면 이제 상을 받고, 좋은 거죠. 요 위치에 오게 되면 벌을 받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 어떤 돌아다니는 경험을 한 이후에 학습이 진행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해서 손으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up, up, right, right, right 하게 되면 리워드 플러스 1을 받고, 네, 그런 경험을 쭉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봐왔던 슈퍼바이즈 러닝과는 다르게 일련의 액션을 취하고서 얻게 되는 리워드에 따라 내가 액션을 결정하는 룰들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학습 방식인데, 네, 다음 시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강화학습의 이론에 대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두 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 호목을 수행해가지고 12월 9일까지 최종적으로 결과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 호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실행은 어떤 환경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이클런 라이브러리를 근데 써서 여러분들이 어, 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싱글 뉴런에 대해서 실제 그 뭐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뭐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직접 이제 핵심 부분을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CNN이나 RNN 혹은 뭐 숙제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로 요 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그 다음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